와룡공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8일 장마감 이후입니다. 오늘 시장 얘기 잠깐 일단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결국 반등을 조금 만들어내기는 했는데요. 오후장 들어와서. 제가 오전에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무방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어, 최상은 오늘 양봉 전환, 차상은 2950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최상까지는 만들어내지 못했고요. 차상 정도의 결과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요 정도 결과가 나왔다라는 건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정도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은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외부 변수에 의해서 밑으로 더 내려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2970짜리를 턱걸이를 한 상태로 볼 수는 있거든요. 이제 이 밤의 끝을 부여잡는 그림과 조금 유사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아랫꼬리 살짝 달아주고 요거를 아랫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몸통을 이렇게 딱 만들면서 2972로 이렇게 올려주는 그림 하나 만들어주게 되면 그림은 일단 차트상으로는 반등 가능성을 조금은 높여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물론 아직까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추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나왔던 이 흐름,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흐름, 요 흐름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겠죠, 아직까지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 그림이면 요렇게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림까지는 만들어줄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요런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에 오늘 시장 오전에 이렇게 이 폭탄을 또 한번 맞췄던 그 이유는 첫째는 중국의 이 왕커 그룹이 이 분식 회계가 발각이 돼서 오늘부터 거래 정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소문들이 루머들이 돌면서 시장을 크게 한번 낙폭을 키웠습니다. 다만 중국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되고 홍콩 시장 시작이 되고 이 그룹들 거래되는데 라는 상황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거 거짓 루머네 라는 얘기들이 돌기 시작했고요. 사실 왕커 그룹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부실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런 루머가 글쎄요, 이게 뭐 의도를 좀 가진 누군가의 어떤 루머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중국은 아무 이상 없이 시장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시장에서만 나왔던 어떤 루머, 악성 루머였던 걸로 보여지고요. 오후장 들어와 가지고 조금씩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실시간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시장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이 부분이 그동안 제가 아마 이 구간 들어와서 시장 수급이 조금 괜찮습니다. 우호적인 수급이 조금 우호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린 게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수급 자체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우리 시장의 하락에는 많은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수급이 지금 수급이 한번 꼬이면서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컸다라고 봤는데 그 부분에서 수급이 정말 오랜만에 수급이 조금 개선세를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뭐 무방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드렸잖아요. 수급 개선세가 보인다. 반등 가능성이 있다. 그 말씀 드리고 나서 요때 무렵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 뒤로 요 자리에서 수급 또 악화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근데 종가 무렵 들어와가지고 개선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그리고 선물 시장이 오전에 계속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양 안 크다 그랬죠.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후장 들어와서 당연히 확실히 이제 뒤집어주면서 물론 의미를 갖는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만 일단 양 전환 시켰고요. 코스피가 양봉 전환이 되는 상황에서부터 힘을 못 내는 거예요. 수급이 이제 여기서부터 수급이 좀 안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급이 자꾸 밀리는 거예요. 이게 또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내려 찍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왔는데 그나마 선물 지수가 받쳐주는 거지. 외국인들이 이거 땡겨주면서 선물 지수가 받쳐주니까 코스피가 낙폭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일단은 일정 정도의 선을 지켜주는 정도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만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선물만 이렇게 들어오고 현물 계속 안 들어오는, 계속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안 들어오는 상황 나오게 되면 지금 이 부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합니다. 이제 내일 이후부터는 양이 많지 않더라도 일단은 외국인들 수급이, 현물 수급이 조금은 들어와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얘가 반등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흐름부터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정상적으로 좀 들어와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직까지는 비정상적인,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대로 볼 수 있고요. 오늘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럽다라고 지금 계속 저도 개인적으로 머리가 계속 아픈 상황인데 시장이 내리는 것도 내리는 거고 못 가는 거예요. 사실 하락폭이 컸다기보다는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못 올라간다였잖아요. 하락폭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걸었는데 희망 고문을 계속 했다라는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오전 시장 계속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근데 오후장에 조금 시장 수급이 개선됐다라는 측면이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오늘 조금 제 몸 컨디션이 이제 정신적인 이 머리 아픈 게 조금 좀 덜해지는 걸로 봐서는 글쎄요, 이건 제 개인 느낌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내일 하루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는데, 일단 시장 수급 개선세가 정말 모처럼 만에 조금 나오긴 했다. 물론 강도는 요때에 비하면 많이 약해졌어요. 요때에 비하면 강도는 좀 약해지고 마감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자에 비해 가지고는 처음이었다라는 거. 그 측면에서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기관들의 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는 기관들도 만약 외국인들이 조금 매수로 좀 돌아서 주는 상황이 나온다면 매수 가능성도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기관들 그동안 제가 거의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언급하는 게 사실은 연기금 정도를 제외하고는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조금씩 이제 펀드 자금들이 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힘을 좀 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단타적인 거래나 아니면 차익 거래 정도의 수준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 반등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불을 좀 태울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섹터들 중에서 이제 상황을 보면요.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들 급락이 나왔죠. 특히 시총 큰 바이오 섹터들의 급락, 셀트리온, 브라더스들의 급락, 그리고 외에도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관련, 화이자 제외한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은 오늘 상당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얘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 섹터에서 얘네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총 큰 애들이 많잖아요. 얘네들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지수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마지막에 올라오기는 이제 지수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대신 아래 꼬리를 약간씩은 달아준 부분 그런 정도는 있었는데 사실 화이자의 치료제가요. 머크보다는 확실히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효능이. 머크가 50%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 지금 한 80%, 85%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확실히 지금 치료제의 효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이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에서도 첫날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이 좀 민감하게 나왔던 거고 오늘 되면 아마 미국 시장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정상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영향을 받아서 첫날이다 보니까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은데 화이자의 치료제가 나왔다고 해서 백신을 맞지 않을까요? 안 맞아도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프리카. 일부 동남아시아를 생각해 보자고요. 일부 동남아시아.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선진국들을 제외하고
개발도상국가나 개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 아프리카 쪽이나 뭐 또는 그 외에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있는 국가들,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정말 낮죠. 정말 낮은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치료제만 가지고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그 나라들이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파이자도 지금 현재 $700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 돈으로 80, 한 2, 3만 원, 한 3, 4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걸 빠르게 확보를 해서 그 확진자들에게 계속해서 공급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 확산세를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우리 예전에 사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확산세를 줄여놓은 상태에서 발생을 했을 때, 확진자가 발생을 했을 때 치료제를 가지고 쓰는 방식,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식이고 맞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백신이 없어도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했지, 이 부분 크게 이렇게 백신 관련한 관련주들 그렇게 크게 우려할 정도, 또는 다른 치료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치료제는 약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백신 쪽은 크게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발짝 양보해서 얘가 크게 효과를 본다 하더라도 비용적인 측면이나 생산 이 양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후발주자로 만들어지는 2차, 3차 치료제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전혀 힘을 못 쓸 것이다, 망할 것이다, 어린 반푼어치 없는 소리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집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처음 만들어졌던 그 백신 아스트라제네카였잖아요. 그 아스트라제네카 만들어지고 나서 그 뒤에 화이자, 모더나 나오면서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가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치료제 만약에 이거보다 더 좋은 치료제 나오면 또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따라서 너무 이렇게 오늘 첫날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겠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신이 뭐 선진국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아시아나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제 아직 저개발 국가들이라든지 개발 잠재력을 보유한 저개발 국가라든지 개도국 같은 경우에 아직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정상화시키는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는 상생관계에 있지 서로 극단관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상극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그 부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반도체 섹터들도 이 원익 브라더스들 오늘 급락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급락을 좀 보였고요. 이제 하락을 보였었고요. 했는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막판에 끄집어 올렸죠. 끄집어 올려서 둘 다 양봉 전환시키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름 의미가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잠시 후에 제가 삼성전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오랜만에 이거 지금 바이오 섹터 하락과 관련해서 오늘 그 백신 치료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오늘 HLB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조금 우호적인, 그러니까 오늘 하락에 비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들이 다른 뭐 미국이라든 미국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연일 신고가잖아요. 우린 지금 거의 신저가에 가까운 흐름으로 계속 지금 바닥권에서 놀고 있죠. 일부 종목들은 그나마 위로 조금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유지하고 있는 정도의 흐름이고, 상당수의 종목들은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성전자 양봉으로 돌려줬다는 건 나름 의미를 조금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일단 오늘 코스피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2% 부족한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일단 가능성 정도는 보였다. 오늘 사실 코스닥 정도의 그림 나왔으면 최상이었죠. 코스피가 이렇게 나왔으면. 얘는 지금 이 지지 라인까지 이탈했다가 아래꼬리 달고 끄집어 올려가지고 한참 위에서 마감을 했잖아요. 내일 추가 반등 가능성을 높인 캔들이 출현한 거죠. 이렇게 되면 내일 얘는 반등 가능성이 높아요. 코스닥이 코스피를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코스피의 이 코스닥의 차트가 조금
영향력이 좀 적어서 그렇지, 내일 만약에 코스피가 약간의 반등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내일 훨씬 더 좋은 흐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섹터들 보게 되면 일자리 관련 섹터들, 이제 아마 서서히 정책주들, 그러니까 우리 정치 테마주들에서 인맥주들 오늘 뭐 하락하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인맥주들 이제 조심하시라고. 이제 정책주들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오늘 뭐 그 부분에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NFT 섹터들, 그리고 이제 리오프닝 섹터들, 카지노, 여행, 항공, 뭐 이런 섹터들 조금씩 괜찮기는 했는데, 조금 종목별 차별화가 조금 있기는 했었어요. 아마 다만 이 부분이 조금씩 더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면세점 쪽도 오늘 좀 괜찮았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요, 현대차, KTNG, SK하이닉스, 카카오뱅크, 기아, 한국전력 뭐 이런 정도 종목들 매수세가 조금 괜찮았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카카오, 삼성전자,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LG화학,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매도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제 서서히 매도의 양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LX세미콘, 제노코, 아프리카TV, 인텔리안테크, JYP엔터, 자이언트스텝, 파라다이스, 대주전자재료, 네브시스터즈, 휴젤, 뉴 이런 종목들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현대바이오 오늘 뭐 사측에서 바로 또 이 공고문을 바로 올려가지고 주주들을 안심시켜주는 모습들도 바로 보여주었죠. 그다음 매도 상위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원익 IPS, 네이처셀, SK 머티리얼즈, 유바이오로직스, 셀리버리, KMW,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조금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HLB, 원익 IPS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그 종목들이에요. 이제 매도들이 좀 나왔었다. 일단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미국 시장도 정상적인 시장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 시장도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이 비정상적인 부분이 계속 진행될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시장 계속 밸류 매력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자리 그만큼 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급등해서 가지는 못하겠지만 서서히 하방 경직 확보하면서 반등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흐름을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주 후반 넘어가게 되면 다음 주 사회지출 법안을 놓고 또 약간의 눈치 보기가 나올 수는 있겠고요. 이번 주 또 나오게 될 경제 지표들 있잖아요. 내일 모레 뭐 이렇게 나오게 될 PPI나 CPI 요런 부분들도 이제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경제 지표를 보실 때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가격을 상승시켜 가지고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에 대한 영향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미국 시장은 이제 남아있는 단기적인 악재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다음 주에 있을 사회지출 법안, 이거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 그리고 12월 3일 날 부채 한도 협상, 그렇다면 11월 한 중하순 정도부터 이 노이즈들은 나타나게 될 텐데, 만약에 11월 중순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선에서 사회지출 법안이 해결이 돼버린다면 부채 한도 협상도 어렵지 않게 큰 노이즈 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미국 시장에서의 흐름은 인플레이션 지표 요거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거 제외하고 나면 미국 시장은 계속 반등 가능성, 상승 가능성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겠다. 일단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요 내용과 함께 플러스 알파로 이 연말로 가면서 그 대주주 양도세 부분 이 이슈가 있잖아요. 매년 있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예년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단 이전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 한 종목에 10억,
올해는 그거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한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요건 나중에 좀 차후에 조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